나오기 전까지 요거 오늘은 장애급여 지급 요건에서 장애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서 장애급여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장애급여의 지급 요건과 등급 결정 과정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공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장애급여, 산재장애급여의 지급 요건 보시면은 지급 요건으로서의 첫째 요건은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애급여를 신청을 해도 장애 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왼손하고 오른손 두 손을 다 다쳤는데 왼손은 치유가 다 낫고 오른손은 아직 계속 치료 중이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장애 등급여는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다 나아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요양이 치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치유는 다른 말로 요양의 종결.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은 언제까지 하게 되느냐? 치유가 될 때까지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럼 치유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래서 장애급여의 지급 요건이자 요양의 종결 요건. 그래서 장애급여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양이 종결돼야지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게 치유다. 그래서 그 치유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먼저 장애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산재 근로자의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이 완전히 낫는 것. 이거 당연히 치유죠. 그래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히 낫는 경우, 이런 경우도 치유고, 아니면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완전히 질병이 와.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손가락이 절단된 거를 붙여갖고 접합수술을 했어요. 접합수술을 해갖고 나중에 손가락이 제대로 똑같이 움직일 정도로 완전히 났어요. 이것도 치유예요. 예, 이것도 치유예요. 질병이 완치가 된 경우.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이건 역시도 치유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손가락이 절단이 됐어요. 검지손가락이 절단이 돼서 접합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접합수술을 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치료를 했는데, 수술하고 붙이고 그 상태에서 치료를 했는데, 더 이상 절단 전하고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게 판단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치료 효과를 더 이상의 치료를 한다고 해도 내 손가락이 이 굽어지는 정도가 이 손가락의 상태가 옛날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없는 상태라는 게 옛날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돌아간다는 걸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증상이 고정. 그래서 손가락이 45도가 굽혀지지 않는 상태. 요런 상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요에 이르게 된 것. 요것도 역시 치유다. 그래서, 요양이 종결되는 치유. 그래서 장애는 언제 신청하냐? 질병이 완전히 완치되거나, 아니면은 그러면 질병이 완치가 되는 경우에는 장애급여를 신청할 수 없죠. 아니면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더 이상의 치료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경우, 그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요게 이제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식물인간의 경우는 어떠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요 정도까지 되는 상태에 계시는 분은 없는데, 식물인간의 상태와 같이 이 경우에는 식물인간은 말 그대로 치료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은 증상이 고정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식물인간의 경우에 사망을 하거나 재발을 하거나 악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증상이 고정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치료 효과는 기대할 수 없지만은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요양을 중단하면 단시일 내에 상병이 재발돼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치유 상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장애급여의 대상이 안 되고 2년이 경과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이란 걸 신청을 해요. 그래서 상병보상연금은 장애급여 등급에서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휴업급여 대신에 상병보상연금으로 해서 장애급여랑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재발이나 악화될 것까지는 이르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더라도 요양이 종결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다. 그러면은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에도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양이 종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할 때 유의사항 및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업무상 재해를 당해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치유되어 장애가 고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내가 치료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고 해도 그 마음대로 연장을 못 하듯이 반대로 내가 치료가 더 필요한데 병원에 치료가 더 필요한데 나는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어요. 그 치료 종결하고 장애급여 청구할게요 한다고 해도 장애급여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요양 종결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근로자가 자기가 임의로 내가 치료가 다 됐다고 해서 끊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대상자가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대상자가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서 산재보호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면 동시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양 당시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 상태가 결손 등으로 명확하더라도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신청하는 거지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한쪽 다리가 사고로 양쪽 다리가 절단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장애 등급을 문 딱 나오죠. 명확하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장애 상태가 결손 등으로 명확하더라도, 그 사망에 이르렀다면은 그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어차피 장애급여라는 거는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받는 게 장애연금이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장애급여 일시금의 경우에도 역시, 또 게다가 몇 급이에요? 상급 이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장애연금만 청구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망을 하면은 장애급여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고 유족급여 청구권만 남기 때문에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사망 당시에 장애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그 정도는 우리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크게 와닿는 그런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니까 통원 요양 중 사망인 경우 치유 여부 판단, 개인적 사유의 사망의 치유 여부 판단, 어쨌든 둘 다 하여튼 요양 중에 사망을 하더라도 유족급여의 청구, 인과관계가 있다면 유족급여의 사유가 되긴 하더라도, 장애급여의 지급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도 복합상병으로서 상병부리가 둘 이상. 그래서 한쪽 다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 팔이 다 다쳤는데 한쪽 발은 다 낫다. 그런데 한쪽 발은 덜 낫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 부위에 대해서 치료가 이렇게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장애 등급을 판정해서 장애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그 정도만. 오늘은 뭐 12시 다 됐네요.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장애 등급 판정 시기하고 구분, 그래서 장애 등급은 언제 판정을 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